이번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주도권 토론인데요. 제가 조금 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대로 여기 지금 보이시죠? 질문 시간 꼭 지켜주시고 지키지 않을 경우 제가 다시 한번 적극 개입과 제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1분 이내, 답변은 30초 보장입니다. 첫 번째 토론 방식과 방식은 같은데요. 이번에는 주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제는 서울시 정책입니다. 서울시 정책. 윤희숙 후보부터 바로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 아까 그 한강버스에 대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오 후보께서 아까 부대 시설을 잘 설계해서 그 돈으로 한강버스에 그 손실을 메꾸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너무 어처구니 없는 말씀이십니다. 그 부대 시설의 임대료는 서울시 수입으로 들어왔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강버스의 돈을 강물에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손실이 많이 나는 이유는 오 후보께서 런던 가서 리버버스 보고 오시고 그 접근성이 한강과 매우 다르다는 것을 잘 못 보고 돌아오셔서 그렇다. 제가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오 후보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카나리 호프에서 거주하셨는데 템즈강에서 먼 곳도 많다. 어디가 그렇게 5분 이상 걸어야지 배를 탈 수 있습니까? 5분 이상, 300m 이상이나 되는 곳이 어딘가요? 몇 곳이나 있습니까? 런던에. 제가 윤희숙 후보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지하철 역세권이라고 할 때 몇 분 정도 걸으면 있는 아파트를 역세권 아파트라고 하나요? 지금 먼저 말씀하시죠. 템즈강에서. 한 10분이나 15분을 걸어도 역세권 아파트라고 할 겁니다. 왜 한강버스만 엎어지면 코다울 때 있어야 됩니까? 커널이 오프에서 1년이나 사셔서 카나리호프에 제가 살던 아파트에서 그 선착장까지 한 15분 걸렸어요. 그래도 저는 탔습니다. 자, 합치면 30초 됐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 33개의 선착장이 있습니다. 템즈강에. 33개 선착장 중에서 300m를 넘는 것은 단 하나도 없고요. 가장 가까운 아파트 입구에서. 그리고 신도시라 아직 입주가 완료되지 않은 것 하나를 뺀 나머지 32개는 아파트 입구에서 선착장까지 100m가 안 됩니다. 전부 다. 저는 이 본인이 한 이 잘못된 사업, 지금 국민들에게 희화화되고 있는 사업을 합리화시키려면 설명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거짓말을 하다 걸린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까지 이게 뭐라고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좀 사과하실 마음 있으세요? 아까 설명드릴 때 아마 마음을 닫고 들으신 것 같은데요. 전국의 전 세계의 테임즈강도 그렇고 뉴욕도 그렇고 브리스번도 그렇고 시드니도 그렇고 이런 정도 사이즈의 강이 있는 곳은 이런 지형 조건이나 기후 조건은 극복해야 될 일이지 그것 때문에 해야 될 배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은 저는 매우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외국 분들이 한국에 오셔서 서울에 오셔서 한강을 보고 두 번 놀란다고 그래요. 이렇게 수량이 풍부하고 유려한 강이 있는데 그 위에 배가 거의 없다. 이건 정말 가슴 아픈 지적입니다. 저는 극복해야 될 장애 사유를 극복을 해야.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후보님, 지금 템즈와 한강은 한강의 폭이 워낙 넓기 때문에 우리가 치수를 위해서 한강공원을 넓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퇴근용으로 대단히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고 관광용으로 하시겠다면 그건 나중에 하면 돼요. 그런데 그 와중에 지금 솔직하지 않게 대단히 템즈도 마찬가지로 접근성이 안 좋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게 맞느냐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거짓말하신 것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면 거짓말이라고 하시는데 참 듣기 거북한 것이 커네리 워프에서 지난번에 제가 예를 든 옥수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제 주도권입니다. 지금 저 관광 얘기하셨는데 아까도 예전에 계속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이글과 커피를 즐기면서 아침 출근길을 배에서 즐기게 하겠다. 그때의 오세훈과 지금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한국을 찾는 관광객을 위한 배를 만들겠다. 다른 인물입니까? 그거 포기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아침에 시간에 쫓기면서 출근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점점 더 여유 있는 퇴근을 원하시는 분들 숫자가 늘어날 거고요. 그런 미래 사회에 대비해서 하나 정도는 대중교통 중에 이렇게 여유 있게 퇴근하면서 하루 종일 받았던 스트레스를 풀면서 강바람을 맞으면서 퇴근하실 분들 그분들께 이런 거 누리게 해드리는 게
그게 대중교통을 통해서 누리게 해드리는 게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또 자, 거기까지 관광용. 듣겠습니다. 그 관광용이고 여가 시간을 즐기게 하는 거라면 대중교통용으로 3,000원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오 후보님께서 한강을 그렇게 즐기시겠다고 하는 건 좋은데 그걸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왜 세금으로 그걸 어마어마한 돈을 보조를 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게 무슨 기본 유람이냐, 이재명의 기본 대출하고 뭐가 다르냐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교통수단을 제가 바라보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오세훈 후보님 그 공약을 보면 서울의 다음 먹거리 산업에 대한 얘기가 너무 없어요. 저는 굉장히 고민해서 한국의 다음 먹거리 산업은 콘텐츠 IP 산업이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하겠다. 창동에 뭐를 만들고 제2청사를 만들고 AI밸리를 어떻게 연결시키겠다는 걸 굉장히 열심히 고민했는데 우리 오 후보님 그냥 선언으로 어디에 뭘 주고 어디를 뭘 주고 흩뿌려주는 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박 의원님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서울 링은 1조 원 들여서 하고 양재 AI 허브는 40억? 그 비균형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양재의 AI 허브가 너무 작아서 AI 테크시티를 지금 조 단위로 만들고 있고요. 수소의 로봇, 그리고 창동 상계의 바이오 단지, 그리고 미처 못 보신 모양인데 제가 10여 년 전부터 주창해온 이른바 창조 산업, 다시 말해서 하이테크와 콘텐츠 산업의 융합, 이런 산업들을 남산에 그 허브를 만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간구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그 창동 바이오 산업은 그 시정 그 회의록을 보니까 그 균형발전 본부장께서 잘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군요. 그 아직도 바이오 얘기를 하는 건 별로 그렇게 정직하신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박수민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의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 주거 바우처를 도입하시겠다고 주택 바우처라고 표현하셨는데 보통은 주거 바우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미 서울시에서는 주거 바우처를 중위소득 60%까지 지금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모르시진 않을 텐데 그럼 도대체 모르시고 나왔을 수도 있지만 아신다면 도대체 어느 선까지 주택 바우처를 배부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 저는 적용 대상들을 좀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도시에서 취약계층을 도울 때 공공임대주택 얘기를 한참 하는데 공공임대주택 좋습니다. 저도 뭐 반대하지 않는데 그게 공급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왜냐? 지금 재개발 재건축도 속도가 안 나고 있는데 공공임대주택 속도가 나겠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주거 바우처를 조금 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적용 대상도 확대하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윤희숙 후보의 주도권 두 번째 서울시 정책과 관련됐죠. 이번에는 오세훈 후보 차례입니다. 마찬가지로 7분입니다. 예, 저는 기본을 중시합니다. 저는 지역적인 이런 잘잘못보다는 기본적으로 서울시의 비전을 어떻게 세우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난번 토론 때 두 분께 첫 질문으로 소상공인 대책을 여쭤봤습니다. 근데 두 분 다 실망스럽게도 엉뚱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민 후보님, 경제 전문가십니다. 본인이 시장이 되시면 영세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께 어떤 정책으로 그분들께 도움을 드리겠습니까? 예, 제 답변에 정확히 이해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추진하시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이 많이 있습니다. 예, 빚의 굴레를 버텨주기 위해서 이제 빚을 탕감하는 것도 있고 또 에너지 바우처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소비 쿠폰까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무게는 낮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기본적으로 내수 경기가 안 좋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대책들을 깔고서 내수 경기를 살릴 수 있는 뇌관이 주택 공급을 통한 건설 경기, 예, 그다음에 벤처를 키워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윤희숙 후보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잘 이렇게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언제나 자영자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패키지가 있습니다. 뭐를 도와드린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도와드리는 것과 이제 폐업 또 이직 지원을 좀 더 긴밀하게 연결하는 게 이제 미래 방향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오세훈 후보께서는 그게 자영자 대책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동안 50조씩 10년을 계셨으면 500조를 쓰셨는데 이분들의 전체 경기가 좋아지고 내수를 늘리는 것에 대한 대책을 안 만드셨다니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망스럽습니다. 사실 서울시는 다른 지방정부와는 달리 또 중앙정부와도 달리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을 도와드리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기회에 우리 당이 소상공인들에게 무심하다는
그런 오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토론을 통해서 많이 알리고 싶었는데 두 분이 다 미처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좀 성의가 없는 답변을 하셔서 그래서 오늘 다시 기회를 드린 거고요.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만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안심 통장과 같은 통장을 통해서 다른 도시가 지금 다 배워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이죠. 저리에 또 컨설팅을 통해서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과거에 없던 성과를 많이 내고 있어요. 그게 아마 윤희숙 후보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패러다임의 접근일 겁니다. 이제 그런 돈만 꿔주고 보조금만 주는 정책이 아니라 이런 형식의 접근을 좀 많은 분들이 알리고 싶었는데 그 점이 좀 질문을 아쉽고요. 해주실까요? 예.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예산이 51조 5천억입니다. 그중에서 40%의 예산이 복지에 들어갑니다. 사실 복지가 약자 동행이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두 분 공약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저소득층복지나 예.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청년정책, 구체적인 정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쭤봅니다. 간단하게 본인들의 복지 철학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할까요? 네, 먼저 하시죠. 저는 오세훈 시장님의 약자 동행과 촘촘한 복지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 수요는 양쪽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은둔 고립에서 탈피시키는 것, 그다음에 고령층 복지로 가는 것. 이런 부분은 제가 서울시정을 다 체크했습니다. 체크했는데 큰 틀에서 저는 괜찮다라고 봤고 문제는 지금 이 40%의 막대한 예산이 사실은 고령층에게 좀 집중되고 있어요. 인구 고령화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도울 거냐 하는 부분은 국민연금 포함해서 기초연금 포함해서 이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와 토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공약을 제대로 안 보신 것 같은데 저희 공약에서 가장 그 공을 들인 부분이 서울시의 초고령화 대응입니다. 지금 고독사 그리고 완화 의료 그리고 재택 이 돌봄을 못 받고 혼자 아프고 혼자 죽어가는 분들 그리고 청년 자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저희가 은평 혁신파크에 서울 시립대 2캠퍼스를 만들고 거기에 의전원 그 쿼터를 40명 얻어서 의전원을 만들고 거기에 이런 센터들을 만들어서 찾아가는 의료 그리고 연결하는 복지를 만들겠다라는 공약을 냈고요. 이런 그 고령화 대응이 안 돼 있는 것은 오세훈 후보님의 임기 동안 대단히 잘못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게 없지 않고요. 다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종합적인 시장을 도전하는 분의 입장에서 종합적인 장애인 대책이나 고령층 대책이나 또 저출산 대책이나 청년 대책과 같은 분야별로 고루고루 일반적인 또 구체적인 정책들이 존재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언급이 안 되는 데 대한 아쉬움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의료 정책이나 의준원 탁월하신 견해십니다. 저는 좋은 제안을 하셨다고 보고요. 다만 그렇게 본인이 관심 있는 몇 가지 영역에 대해서만 정책을 발표하게 되면 아마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이분은 본인이 관심 있는 것만 관심이 있구나라는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큰 틀에서의 비전 하에 약자 동행 지수를 개발하는 전 세계 최초의 노력을 했고요. 이것 덕분에 상당히 다양한 한 50가지 종류의 약자와의 동행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서울런을 비롯해서 정말 계층이동 사다리를 만들어내서 이 빈곤의 악순환, 다시 말해서 양극화의 악순환을 막아내기 위한 노력을 정말 사력을 다해서 해왔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 서울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른 후보들께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박수민 후보 간단하게 종합적인 복지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는 기회를 주시니까 전달 체계에 대해서 꼭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복지원도 그렇고 요양사도 그렇고 결국은 그분들 손끝에서 복지는 전달이 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의 처우에 대해서 공약으로 많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분들이 따뜻하고 힘이 나야 복지를 전달받는 분도 따뜻해진다. 이 원칙을 저는 굉장히 강조하고 싶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서울시가 더 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17분 다 썼고요. 3, 4초 정도 남았는데 제가 먼저 끊었습니다. 마지막 박수민 후보가 주도권을 쥐고 다른 후보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오세훈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문제인데요.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제 재단을 통한 지원책이라든지 바우처라든지 저희 당이 자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환위기 때보다 좋지 않다라고 다들 얘기하십니다. 원인은 제가 체크해 보면 일단 내수 경기가 안 좋은 것입니다. 내수 경기가 안 좋은 첫 번째는 건설 경기고 두 번째는 온라인으로 소비자들이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으로 이동한 소비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겠죠.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의 온라인화를 도와주는 그런 정책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온라인 사업자라는 것이 상당히 강력한 거대 자본 사업자입니다. 간단치가 않은 문제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건설 경기를 다시 봐야 됩니다. 한국은행 통계를 봐도 대한민국 건설 경기는 마이너스입니다. 그 직격탄이 서울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 건설 경기를 가장 그나마 유지할 수 있는 곳은 서울입니다. 서울의 부동산은 팔립니다. 예, 그래서 저는 6, 7만 호 착공 관리를 반드시 해내겠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이 최근에 발표하신 역세권 고밀도 개발 괜찮다. 저는 근데 이거 집중력 발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내수 경기도 결국은 건설 경기가 핵심 뇌관일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짧은 견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은 건설 경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면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가장 쉬운 예가 관광 정책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을 도울 수 있다. 아마 쉽게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과거에는 호텔업이나 여행 사업만 관광업계의 수혜를 받는 업종으로 생각했겠지만 사실 택시 기사분들도 중국 관광객 들어오는 건 너무너무 좋아하고 고마워합니다. 또 배달 라이더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한국 체험을 하기 위해서 호텔에서 짜장면도 시켜 먹고 치킨도 시켜 먹어요. 이런 의미에서 관광 산업이 우리보다 앞선 나라들은 한 15%까지 창출하는데 우리는 이제 아직 3%밖에 안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려면 모든 산업 부문에서 함께 접근을 해야 됩니다. 관광산업 동의하는데 관광사업은 또한 도시의 예를 든 거죠. 혼잡도랑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 우선순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 경기는 저희가 인허가 착공으로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부동산 금융만 발전시키면 됩니다. 관광객 오겠죠. 근데 대한민국 관광산업에는 고민이 있습니다. 거대 나라 중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관광객 다변화가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K컬처가 희망이죠. 그걸 통해서 키워야죠. 그런데 시장의 입장에서 저는 묻는 겁니다. 서울시장 건설 인허가 할 수 있습니다. 착공 관리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내수 경기에 도움되고 소상공인에게 전달된다. 이 말씀이고요.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에는 양재 AI 클러스터 있습니다. 수서에 로봇 지구 있습니다. 특화지구 있어요. 그리고 홍릉에 바이오 단지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름은 좋은데 집적화는 덜 되고 있습니다. 예, 성장 동력은 뛰어난 인재와 자본이 집중돼 있을 때 거기서 태어난다. 클러스터 이론이죠. 이건 이론도 아닙니다. 실증 사례입니다. 왜 집적화가 더뎌지고 있습니까? 이제 시작이고요. 사실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 AI 허브는 훨씬 빨랐습니다. 그런데 그게 규모가 생각보다 너무 작아서 AI 테크시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K호텔 부지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판교에서 서서히 R&D 인력들이 서울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서에 로봇 단지를 만드는데 이 두 개가 합해지면 이제 피지컬 AI가 되는 거죠. 거기에 아까 윤희숙 후보께서 창동상계 바이오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개념 규정을 그냥 해버리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노원구에서 굉장히 노력을 해서 지금 한 90여 개 이상의 바이오 기업들이 입지를 타진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시드가 돼서 씨앗이 돼서 동북권역에 홍릉에 이어서 동북권역 전체가 알겠습니다. 바이오 단지가 가능할 겁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저는 벤처 사업 했던 사람입니다. 양재동에도 입주해 봤었고 합니다. 집중력 약합니다. 이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 벤처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환경적 조건과 인센티브 줘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빅5 병원이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삼성, 아산, 연대병원, 카톨릭병원이 있습니다. 서울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빅5 병원 주변으로는 이른바 바이오 클러스터, 보스턴 클러스터를 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움직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관점을 가져보신 적이 있는지요? 바이오는 사실은 홍릉이 원조격입니다. 이미 거기에
바이오 허브가 하나 만들어져 있고 잘 쓰이고 있습니다. 너무 부족해서 지금 이제 창동까지 확산하는 것을 생각 중인 거고요. 이미 창동 차량 기지가 올 상반기 중에 진접으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바로 올 하반기부터 착수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윤희숙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발표할 공약인데요. 이제 제가 고민해 봤습니다. 서울시 예산이 순 지출로 보면 1년에 한 36조 원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저는 강남의 재개발 재건축을 현금으로 공공기여를 받으면 추가 재원이 좀 탄생할 수 있다고도 보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저출산 대책이 하나 있어서 제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3년 이내에 신혼 부부들에게 2억의 전세 월세 자금을 대출하고 이게 헝가리식 모델이 있습니다.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 이자를 탕감해주고 둘째 아이를 낳았을 때 원금의 30%를 탕감해주고 그리고 둘째 아이를 낳게 되면 이제 원금의 추가 40%에서 최대 70%까지 원금을 탕감해주는 이런 식의 설계를 제가 해보니까 한 1년에 한 1.5조 원 정도 들어가서 서울시 예산 전체 36조 원에서는 해볼 만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헝가리 모델은 숫자는 좀 다르지만 기본 구조는 이미 아실 것 같고 시장 되시면 이거 어떻게 받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 헝가리 모델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고요. 그닥 효과가 나지 않는다가 공통된 결론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원금까지 탕감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받아들여지기 어렵고요. 서울이 이 초고령화, 지금 혼자 죽고 뭐 안락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지금 뭐 80%가 넘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기 위해서는 돈을 정말 아껴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시간을 좀 주시면 아까 우리 오 후보께서 창동 바이오가 90개가 들어오신다고 했는데 저보다도 시정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시의회에서 저 보고한 내용을 보면 바이오로는 도저히 채워지지가 않아서 지금 전기, 부품, 장비 이런 것들로 조금씩 채우고 있다.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 시간은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수민 후보의 주도권까지 두 번의 주도권 토론 다 서울시 정책으로 세 분과 함께 했습니다.